김민주는 고요함 속에 잠겨있는 서울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10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을 낯선 듯 익숙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의 외모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성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과 냉철한 판단력이 숨어 있었다. 검은색 SUV에서 내린 그는 낡은 정장 차림으로 변장한 채 거대 기업 K그룹의 웅장한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그곳은 이제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1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내와 아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K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가장 작은 규모의 회사에 평범한 계약직 사원으로 위장 취업했다. 그 회사는 K그룹 내에서도 버려진 부서라 불릴 만큼 중요성이 낮았고 이 때문에 감시의 눈을 피하기에 용이했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민주는 능숙하게 그들의 의심을 회피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영광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냈다. 회사에 출근한 첫날, 민주는 낯선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팀장은 그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낡은 컴퓨터와 서류 뭉치를 던져주었고 동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혹시라도 아내 이서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내쫓기던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존재 이유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향하던 민준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섰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탓인지 다소 초췌하고 지쳐 보였지만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는 틀림없이 그들의 아들 준우였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낡은 코트 차림이었고 준우는 조금은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10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과 아이의 낡은 옷차림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시련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의 복수심은 단순히 가족을 향한 배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준 모든 이들을 향한 분노로 타올랐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서연과 준우를 더욱 가까이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을 보았고 동료들이 그녀에게 비웃음을 보내거나 불합리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김 팀장이라는 남자는 서연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이 과장, 이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김 팀장은 서연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김 팀장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K그룹의 고위, 임원들의 충견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인 김태호의 수족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종종 동료들의 비아냥거림을 듣곤 했다. 이 과장 또 애보러 가나? 회사가 애보러 다니는 곳이야. 박대리라는 여직원이 서연에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가 좀 아파서요. 하지만 박대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고 매일 아프네.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남편도 없는 주제에.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도 없는 주제에.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뒤 서연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조롱을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그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다. 민주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쫓았다. 서연은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준우를 만났다. 준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회사에서 보았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준우의 손을 잡고 향한 곳이 허름한 빌라의 옥탑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그들이 사는 옥탑방 아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운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옥탑방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마치 민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리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그 순간보다도 지금의 현실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정작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김태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이 고통받았던 모든 순간을 되갚아주는 것이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K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기업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김태우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 비자금 조성, 그리고 서연을 향한 부당한 압력과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민주는 서연이 홀로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과장님 잠깐 괜찮으시면? 민주는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놀란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네, 무서운 일이시죠? 아닙니다. 그냥 요즘 힘들어 보이셔서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민주는 말을 흐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민준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민이야 뭐 다 그렇죠.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민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한때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그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민주는 서연이 팀장실로 불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조용히 팀장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김 팀장의 목소리는 몹시 거칠었다. 이 과장,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이 중요한 계약을 망쳐놓고 변명할 생각하지 마.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음모와 함정이 서연에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거 김태호 상무님께 보고 들어간다고. 당신 이제 끝났어. 짐 싸서 나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계획은 이제 실행에 옮겨져야 했다. 그는 팀장실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김민주는 팀장실 문 앞에서 굳건히 발을 멈추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김 팀장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활화산처럼 들끓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 그의 오랜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모든 부조리를 근원부터 파헤치고 단죄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지키는 동시에 그녀를 괴롭힌 자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이성은 뜨거운 분노를 제어하며 차가운 계산을 시작했다. 팀장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울음기를 머금은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민준은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조용히 팀장실로 들어갔다. 김 팀장은 한껏 우쭐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무서운 일입니까? 민준은 평범한 신입 사원인 척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이 과장이 또 일을 망쳤을 뿐이지. 어차피 정리될 사람인데. 김 팀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 계약 건 말입니까? 민준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제가 보기엔 이 과장님이 작성하신 서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 서류에 명시된 계약 내용은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이 아닌가요? 김 팀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뚫어져라 보았다. 네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민준은 태연하게 말했다. 민준은 이미 서연이 작성한 서류와 계약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 계약은 처음부터 K그룹의 다른 계열사와의 이권을 두고 벌어진 암투의 결과였고 김 팀장은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불리한 조건을 넘겨준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이용해 그 계약의 배경에 숨겨진 음모를 모두 알아냈다. 그 증거는 그의 노트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퇴근 후 곧장 서연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민준은 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이복 동생인 김태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김태호는 어머니의 배경을 등에 업고 무자비하게 민준을 공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섰다. 김태호는 민준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뒤 K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은 자신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민준을 궁지로 몰았다. 민준은 그 와중에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그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태호는 서연을 이용해 민준을 무너뜨릴 계략을 꾸몄다. 그는 서연에게 누명을 씌워 K그룹의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민준에게는 그녀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했다. 민준은 결국 서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복 동생은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마치 쓰레기처럼 내쫓았다. 민준은 해외로 쫓겨난 뒤에도 서연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연락망은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 오직 복수 안에
그리고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다. 그는 해외에서 맨몸으로 시작해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냈고 이제 K그룹을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이 살고 있는 빌라에 아예 관리인에게 접근해 서연의 지난 10년간의 삶에 대해 물었다. 관리인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 과장님 말이지, 그 사람 참 착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여기로 왔어. 그때부터 애를 들쳐 업고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면서 살았지.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청소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대. 회장님 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던데 참 사연 많아 보여. 그런데도 아이한테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더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그들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결코 서연이 이런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들이 떠난 후 김태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결국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의 업무를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이 작성해야 할 서류를 몰래 수정하고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상황을 미리 차단했다. 서연은 자신의 업무가 갑자기 수월해진 것을 느끼고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태호는 서연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서연이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분노했다. 그 여자가 아직도 회사에 있다고 김 팀장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당장 잘라버려. 김태호는 팀장실로 김 팀장을 불러 소리쳤다. 상무님, 그게 어제 그 계약건이 이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밝혀져서요. 오히려 저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팀장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보고했다. 김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팀장을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그 여자한테 무슨 뒷배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 여자를 돕고 있는 거지? 그는 민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민준은 이미 10년 전에 사라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김태호는 서연을 향한 증오심과 함께 자신의 계획에 방해를 놓는 배후 세력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다. 민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태호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김태호가 서연을 다시 한번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 속에는 10년 전 그와 서연 그리고 갓 태어난 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사진 속 준우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걱정 마, 아들아. 그리고 서연아.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너희에게 고통을 준 모든 자들을 내가 직접 응징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려 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K그룹 계열사의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미줄의 중심에 닿아 있었다. 겉으로는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상적인 서류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K그룹의 복잡한 재무 구조와 김태호 상무의 비자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해외에 숨겨둔 그의 정보원들과 변호사들은 김태호의 불법적인 해외 투자와 비리 증거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민주는 평범한 사원에 가면 뒤에
숨어 거대한 복수극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과 준우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되갚아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업무를 돕는 일에 더욱 공을 들였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는 늘 김 팀장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난항을 겪곤 했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서연을 뒤따라가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했고 그녀가 밤새도록 작성한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익명으로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누군가 수정해 준 것이라고 믿었다. 익명의 이메일로 도착한 시장 분석 자료는 그녀의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동안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그 익명의 도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았고 짓밟혔던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하지만 김태호는 이 모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넘긴 프로젝트들이 놀랍게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김 팀장이 끊임없이 보고하던 서연의 문제점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김 팀장을 불러 불같이 화를 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뭘 하길래 실패해야 할 프로젝트들이 전부 성공하는 거지? 상무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과장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뒤에서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뒷배, 그 여자에게 무슨 뒷배가 있다는 거야. 당장 CCTV를 돌려봐. 사무실에 이상한 놈이 있는지 누가 그 여자와 접촉했는지 전부 확인해. 김태호는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김태호의 지시에 따라 김 팀장은 민준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이력서를 보고 의아해했다.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가진 남자가 왜 이런 하찮은 계열사의 계약직으로 들어왔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의 신원을 조회했지만 모든 정보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정보는 평범한 한 남자의 것이었다. 김 팀장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김태호에게 보고했다. 상무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있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영광을 잊고 재취업하려는 평범한 가장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장 웃기는 소리. 세상에 평범한 가장이 어디 있어. 김태호는 분노했다. 그래, 그럼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지. 김태호는 서연에게 직접 찾아가 그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긴장했지만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다. 김태호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다. 예전에는 자신의 눈빛만 봐도 벌벌 떨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태호는 사무실을 돌아보며 서연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다 우연히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태연하게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김태호는 민준의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민준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전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진 형의 얼굴을 떠올릴 수는 없었다. 김태호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김태호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태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증거와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김태호와 그의 일당들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해외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K그룹 이사회에 나의 복귀를 통보한다. 그리고 김태호 상무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에 공개해.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숨을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을 몰고 올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잃어버린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투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과 준우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그는 이제 몇 배로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K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김태호 상무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김태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수많은 기자들이 K그룹 본사 로비에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김태호는 초조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 시각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과 긴장으로 가득 찬 동료들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김태호가 주재하는 주주총회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잠시 외근 좀 다녀오겠습니다. 김 팀장은 민준의 말에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이 말한 외근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은 평소와 같은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10년 동안 쌓아 올린 권위와 힘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K그룹 본사로 향했다. 주주총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투자자들은 김태호를 향해 거친 항의를 쏟아냈고 김태호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등장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김태호는 그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마주쳤던 그 평범한 사원.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김태호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김태호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K그룹의 적법한 후계자 김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김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네가 여기에. 김태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김태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 너와 내 어머니의 추악한 음모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다. 그 순간 회의실 스크린에 민준의 지시대로 준비된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의 부실 내역, 김태호가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민준을 모함하고 내쫓았던 10년 전의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민준은 논리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증거들을 설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태호의 오만한 얼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 사건이 아닙니다. 김태호 상무는 K그룹의 이익을 사적으로 착취하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모함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라진 이후 그는 저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고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서류에는 서연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자금 횡령이라는 거짓 누명 김태호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해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민준의 폭로에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김태호의 악행에 분노했고 민준의 정의로운 복귀에 환호했다. 김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네가 날 망쳤어. 넌 절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김태호가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김태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 시각 서연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주주총회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나타난 민준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10년 전 그녀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 그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서 외롭게 싸워왔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돌아왔다. 그녀와 준우를 위해. 민주는 무너진 김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김태호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역했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를 모른 척했던 가문의 사람들, 모두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차례였다. 그는 거대한 혼란 속에 서 있는 K그룹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K그룹 본사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해처럼 혼란스러웠다. 김민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주들과 이사진들을 마주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K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김태호 전 상무와 그의 공범들의 모든 비리는 철저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님께서는 즉시 김태호 상무의 직위를 박탈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을 직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민준의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의 말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김 팀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김 팀장은 민준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김 팀장은 지금 즉시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김 팀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비열한 행동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부당한 처사들. 민준은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김 팀장은 결국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민준은 회의가 끝난 후 곧장 자신의 옛 집무실로 향했다. 10년 만에 돌아온 그곳은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도시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서연과 준우의 모습이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서연 씨, 지금 제 집무실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수여연은 민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민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하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민준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았다. 1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그녀의 온기는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혼자서 너무 힘들었지. 서여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은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듯 했다. 민주는 서연을 진정시킨 후 그녀에게 지난 10년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김태호의 계략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해외로 쫓겨났던 일, 그리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웠던 모든 음모에 대해서도.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 그것도 전부 거짓이었나요? 응, 전부다. 김태호가 너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었어. 너를 내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서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10년 전 그녀에게 쏟아졌던 모든 비난과 모욕, 그리고 그녀를 향한 K그룹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그 모든 것이 오해와 음모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녀는 민준에게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 했고, K그룹 가족들의 감시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서연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오래전 김태호가 자신에게 억지로 서명을 강요했던 서류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그 서류를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이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서연은 자신의 오래된 짐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서류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서류는 김태호가 K그룹의 비자금을 불법적인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연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였다. 김태호는 서연에게 비자금 횡령의 누명을 씌운 후 그녀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자금 세탁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게 있었구나. 서연아, 이게 바로 김태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야. 민주는 서연이 건넨 서류를 들고 곧장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민주는 기자들 앞에서 서연이 건넨 서류와 함께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비자금 내역 해외 불법 계좌의 송금 내역, 그리고 김태호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꾸몄던 모든 음모에 대한 녹취록까지. 기자회견은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모든 증거들은 김태호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고 그의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태호는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김태호의 어머니 또한 아들의 모든 비리가 밝혀지면서 가문의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K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민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옥탑방이 아니었다. 민주는 서연이 예전에 살던 집을 다시 찾아주었고 준호는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새로운 집을 뛰어다녔다. 민준과 서연은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10년의 고통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태우와 그의 일당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K그룹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민주는 다시 회장 자리에 복귀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지난 10년간의 아픔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서연과 아들, 준우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준우는 민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마주쳤던 친절한 아저씨가 갑자기 자신의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민준은 준우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다. 그는 무작정 아빠 행세를 하기보다는 준우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준우와 함께 놀아주었고 그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주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준우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준우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듯 해맑게 웃었다. 민준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준우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은 준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빠가 오랫동안 너랑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했잖아. 그래서 정말 미안해.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괜찮아.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아빠가 없어도 엄마는 늘 씩씩했어. 나도 엄마처럼 씩씩하게 잘 지냈어. 준우의 말에 민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우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겨내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준우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는 지난 10년간의 부재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준우의 마음을 얻은 후 민준은 서연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다. 서연은 민준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뒀어요?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당신을 잊지 못해 매일 밤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어. 김태호가 너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 나는 너를 잃을까 두려워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매일 밤 너와 준우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너희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버텼어. 민준의 고백에 서연은 오랫동안 짓눌려 왔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은 지난 10년의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금 사랑을 피워올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되자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김태호의 계략으로 인해 가문의 권력을 잃고 병을 얻었던 민준의 어머니는 민준의 복귀 소식을 듣고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어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모셨고 어머니는 서연과 준우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서연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과 준우,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까지 그녀에게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꿈꿔왔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 내가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지켜줄게. 서연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준우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맞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김민준은 K그룹의 회장 자리에 복귀한 후 가장 먼저 기업 문화를 쇄신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뿌리 뽑았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기업 가치를 심었다. 한때 서연이 겪었던 부당한 처우는 이제 K그룹 내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권력을 오직 올바른 일에 사용했고 부패한 권력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김민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식 날 민준은 연단에 서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재단은 제가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내쫓겼던 순간에도 저를 믿고 기다려준 한 여인과 한 아이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재단은 우리 사회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그는 연단 아래에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서연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 나섰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민준의 격려에 힘입어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은 다시금 다채로운 색깔과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워졌다. 준우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엄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눈에는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민주는 퇴근 후에는 항상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집은 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흘러 K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민준을 짓밟았던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민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민준의 권위와 위험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준은 그들을 용서하되 다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족의 안녕과 행복만을 생각했다. 그의 진정한 가족은 오직 서연과 준우, 그리고 그의 어머니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준은 서연과 준우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준우는 물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고 민준과 서연은 그런 준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민준 씨, 꿈만 같아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 서연아.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현실이야.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여연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난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피워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한 남자의 비극적인 상실과 복수,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과 희생이 만나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이룬 이야기.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저 멀리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들의 사랑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